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가 국내 거래소까지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고, 얼마 전엔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FTX 사태로 인해 더 엄격하게 손절을 해야 했고, 탁사 소속인 고팍스의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7년 샘 뱅크먼 프리드는 블록체인 투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9년 FTX를 만들고 FTT라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FTX는 2021년 거래량 3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세계 3대 거래소가 된 지 1년도 안 된 지난 11월 파산했습니다. FTX의 파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FTX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FTX 거래소는 마진 거래소입니다. 선물 마진 거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자금을 레버리지로 끼고 본인이 맡긴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진 거래는 증거금 10%, 5%, 1%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빗썸, 업비트는 예탁금이 100%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코인 선물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업비트 등 우리나라 거래소는 중개만 하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마진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진은 판매가와 원가와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이윤을 뜻하는 유통 마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이 주요 수입원이죠.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은 주식담보대출입니다. 신용융자의 경우 증권사는 은행처럼 대출 당사자는 아니며 중개만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태의 본질에 관해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FTX 거래소의 재원은 FTX 자체 토큰 FTT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11월 2일 코인데스크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피에 자산의 3분의 1이 FTT로 채워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라메다는 총 146억 달러 중 58억 달러의 FTT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FTT 발행량의 80%에 달합니다. 문제는 FTX가 자기 발행 코인인 FTT를 자전거래로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FTX는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헐값에 FTT를 팔고, 알라메다가 FTT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FTT를 사들이는 자전거래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FTT 가치가 높아지자 FTT의 재무 상태는 양호한 것처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그러나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대부분이 FTT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이낸스가 FTT 대량 매도에 나섰고, FTX는 곧바로 붕괴했습니다. FTX 거래소가 마진 거래소라는 것은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마진 거래업체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스프레드를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이죠. 마진 거래를 할 경우 증거금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데요. 이를 마진콜이라 합니다. 만일 부족한 증거금을 채워넣지 못하면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가격이 갑자기 변동하면 마진 거래자는 보유 증거금 이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FTX, FTT 레버리지 구조에서 보듯이 자전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알라메다의 손실분을 FTX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FTX 사태는 코인의 신용창조 역할에서 비롯됐는데요. 이는 은행의 신용창조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도 사건의 본질이라 볼 수 있죠.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100만원으로 통화량은 시중은행들에 의해 1000만원까지 창조됩니다. 다시 말해 100만원을 받은 은행은 900만원의 신용을 창출해내는 셈이 됩니다. 900만원은 한마디로 연기로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들의 신용 창조가 다 사라지면서 경제는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로 경제 위기를 넘겼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역시 신용창조가 존재합니다. 가상자산의 업체들의 신용창조는 그림자금융 형태의 신용창조로 이루어집니다. 즉 신용카드사가 대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과 같은 그림자금융 형태지요. 기존 은행의 신용창조와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 해결해줄 주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테라 루나 코인 사태 역시 정보가 제대로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점은 제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지만 이때 빗성 같은 가상자산 업체들은 국가로부터 전혀 감시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알 수가 없었죠. FTX가 평소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이 파산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는 FTX가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계열사 알라메다에 송금하고 알라메다를 통해 파생 상품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1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이를 담보로 9억 원을 더 빌려 총 10억 원어치의 투자를 하는 식인데요. 가상화폐 가격 상승기에는 빠르게 수익을 불릴 수 있는 방식이지만 가격 하락기에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기 발행 코인은 불투명한 유통 과정과 시세 조정 가능성 때문에 코인업계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FTX의 자금이 묶임으로써 암호화폐 대출업체들은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가 중개하고 있는 코인 예치 서비스의 출금 지연 사태로까지 번졌는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대출기업 제네시스의 고객 자금을 맡긴 고파이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FTX가 유동성 부족으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제네시스의 자금이 동결됐기 때문이죠.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간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닥사 소속사들은 국내에서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과 담보 활용을 할 수 없는 만큼 FTX 사태가 국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코파이 사태에서 보듯이 불똥은 얼마든지 튈 수 있죠. 더구나 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뇌관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셈이라 향후 당국의 규제 강화도 예상됩니다. FTX 사태에서 보듯이 자기 발행 코인은 거래소가 가치를 부풀려 영업 부실을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FTX 파산의 본질과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진 코인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